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헤어진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나에 대한 불만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카드 고를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 3번, 2번, 1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1번님께 말을 하다 만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 안 들었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말을 하더라도 우리 1번님이 좀 더 말을 하시는 입장이고 상대방이 들어주는 입장이 좀 많았을 겁니다. 이분은 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부 다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얘기를 하다 말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있어서, 물론 상대방도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상대방의 말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오해만 한 채로 딱 끝이 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를 봤을 때는 그전에는 연락을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분이 연락하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상황적으로 여건이 안 됐을 뿐더러 그때는 그래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져가지고 이제는 본인이 연락하기가 애매해졌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해를 받아줄 거냐를 했을 때는 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연락할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행이 좀 안 옮겨졌을 뿐이고, 지금은 너가 없으면 없는 대로 허전하지만 그대로 난 나름대로 적응을 했다. 이제 나는 내가 굳이 연락을 하고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가 왜 제의를 안 하고 싶냐를 봤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1번님에게 조금 본인이 놀아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1번님 쪽이나 혹은 상대방 쪽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싸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사친, 여사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자꾸 친하게 지낸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신경을 끌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술 문제 같은 거, 노는 거, 이런 부분에 좀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1번님께 하고 싶은 말을 봤을 때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타이밍이 좀 어긋났었고, 내가 너를 원했을 때는 너가 나한테 없었고, 너가 나를 원했을 땐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대로 운명이라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시기도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난 괜찮다. 1번님의 상대방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좀 강하거든요. 우리는 해볼 거 다 해봤고 노력해볼 것도 해봤던 것 같으니까 이제 난 그걸 또 겪고 싶진 않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너도 좀 새로운 사람을 좀 잘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전에는 상대방이 1번님의 행복을 빌어주지 못했거든요. 1번이 똥차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나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꼭 너만의 잘못도 아니고 나도 잘못했었고 그냥 너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끝이 안 좋았을지언정 그래도 좋은 추억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그 끝 때문에 이 좋은 추억마저도 나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좀 변질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카드에서도 우리 1번님이 이분에 대한 속마음을 보고 있지만 끝난 거를 인지하고 새롭게 또 새로운 인연을 좀 만나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상대방 마음을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내가 연락해서 잘 될 뻔한 순간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둘 다 조화가 안 맞아가지고 두 분이
어긋난 거죠. 예를 들어서 1번님이 그분의 연락을 기다렸을 때 그분도 1번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게 연락 안 하니까 끝났구나. 조금 누구 하나 더 먼저 나서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연락해봤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긋나서 그분에게는 우리 1번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좀 둘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타이밍에 연락을 했으면 딱 좋았던 그 시기에는 두 분 다 연락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지났고 이제 이분도 우리 1번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보다는 추억, 정이 남아있는 거죠. 좋게 미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좋게 미화가 됐다 해서 1번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때는 나도 어렸다. 나도 좀 생각도 어렸고 내가 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이젠 너가 이해가 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거든요. 이분이 되게 좀 칼 같아요. 한 번 끝난 건 끝이거든요.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다른 시기에 만났으면은 정말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갔을 텐데 잠깐 상황적으로 안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헤어지는 당시에. 서로를 이해하기에 그 여유도 부족했고요. 상황도 안 따라줬고 주변에서도 제대로 굴러가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화살이 간 거죠. 제가 1번님은 새로운 인연까지도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님의 마음이 언제 추스러지는지까지도. 혹시 마음이 있는 전제하라면요. 자, 일단 우리 1번님 같은 경우는 잠깐이에요. 이거는 뭐 솔직히 1번님도 그렇게까지 막 너무 구구절절 그리워서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힘들고 생각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서 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님은 금방 마음이 추스러지실 거예요. 지금 안 추스러진다 하시는 분도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좋아했고 그랬지? 할 정도로 싹 옮겨가요. 단지 지금 1번님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곱씹고 생각하니까 이 끈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그러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과는 정말 운만 좋으면은 빠르면은 내년, 빠르면은 올해 말 혹은 내년에 화해할 수 있는 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한 운이라 가지고 그리고 저도 굳이 1번님이 그렇게까지 할 인연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뭐 내가 미안했든 뭘 어떤 걸 했든 간에 일단은 두 분의 인연 자체는 딱 끝난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붙잡고 늘어질수록 끝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올해는 좀 인연을 만나기에는 1번님도 정착이 안 되거든요. 순간적인 외로움으로 이 사람과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만났는데 금방 확 식어버린다던가 좀 지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연락을 왜 하고 있지? 이러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내가 인연을 만나고 다시 또 막 서로에게 헌신하고 이렇게 애정을 듬뿍 줄 수 있는 힘이 쏟고 살아나는 시기는 내년이에요. 올해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좀 가볍게 친구들 만나고 놀고 미래의 내 모습보다는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을 좀 즐기면서 올해를 보내셔야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소개 자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챙겨주고 싶고 계속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이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전 사람들을 다 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잊는다는 게 뭐 지워지고 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거나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는 거죠. 울고 이런 거. 지금은 뭐 굳이 내가 인연을 만나려고 노력해도 좀 가벼운 인연이고 나 자체도 마음이 가볍거든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내년 정도 되어야 좀 진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가볍게 즐기시고 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아직 추스러지지 않으셨다면은 좀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놓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놓기 싫으니까 잡고 있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오래 잡고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잡고 있음으로써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되니까 1번님은 계속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거거든요. 1번님은 자꾸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1번님의 흐름이.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를 들어오셨을 때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면 정리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확고해요.
이 사람이 나를 잠깐 만나준다는 거는 그때의 정이 잠깐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렇게까지 안 미우니까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랑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도 많이 흐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봤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상대방이 기회를 좀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노력은 안 하고 싶어 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만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똑같은 실수를.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이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2번님의 상대방이 굉장히 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고질 곧대로 듣기 때문에 만약에 2번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한 말을 상대방은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헤어져 라고 말만 해도 이 사람은 얘가 얼마나 헤어지고 싶었으면은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거죠. 일단 대략적인 상대방 성격이 이래요. 일단 상대방이 제일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배신당했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배신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커요. 그리고 너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는 원래 진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를 위해서 양보를 많이 했고 너를 위해서 나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은 네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고 네가 나한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약간 요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일단 연락을 할까에서는 상대방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회할 생각이 없냐를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재회할 생각은 있어요. 대신 너 하는 거 보고 너가 얼마나 달라진지 네가 얼마나 바뀐지를 내가 보고 느낄 수 있으면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너한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한다던가 그러진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이 있네요. 만약에 저는 그냥 이 사람 속마음만 궁금했어요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연락 올까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연락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대신 이번님이 연락을 했을 때는 답변을 받을 확률이 좀 높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연락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시큰둥하게 얘기를 한다 해서 바로 뚝 끊어버리면 그대로 딱 끊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은근히 잔소리도 많고 틱틱거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참은 거예요. 원래는 10번 참다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번님한테는 너무 잦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얼마나 참고 참다가 얘기를 한 건데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은 지금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벌고 바쁘게 잘 살고 있다 라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SNS 마팔이라던가 카카오톡 서로 친추가 돼 있으면은 어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꼭 나를 봐 이건 아니고 조금은 있네요. 나를 봐 이건 있는데 지만 너가 그립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가진 않을 거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2번님은 그거 봅시다. 그럼 내가 연락했을 때 어떤지.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연락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 사람도 2번님과 한 약속 중에 하나를 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먼저 잘못했다. 너가 먼저 시작했다. 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아이 같은 면이 뭐냐면 본인이 당한 걸 그대로 갚아주려고 해요. 우리 2번님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 어떨까? 아하, 오케이. 일단 현재로서는 좀 상대방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막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안 듣거든요.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래도 양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신경 안 쓰게 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과 남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그런 양보를 싹 다 안 하거든요. 내가 왜? 굳이? 뭐하러?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막 지금
연락하고 이러면은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님 마음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미안하니까 정말 잘해주려고 진짜 이번에는 사랑을 더 주려고 연락을 하고 싶은 거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거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와서 뭐 어쩔 건데. 나 지금 바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은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있어서 이런 연락도 감정이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조금 보름 뒤, 지금부터 영상을 본 시점부터 보름 뒤쯤이나 저는 네, 보름에서 2달 사이. 급하신 분들은 보름에 바로 보내도 되겠지만 이 사람을 붙잡을 때 너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못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주고 내가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글로 담든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든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내 위주로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돼. 너만한 사람 없어. 뭐 이런 거는 이 사람에게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번님이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달로 어림잡으셨을 때 뭐 2달은 길다고 느끼실 테니까 그때는 내가 어떤 걸 잘못했고 어떤 걸로 인해 서로가 오해가 생겼는지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에게 보낼 말들을 좀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네 말 안 들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그래 네가 하는 말 일단 들어는 볼게. 일단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냥 더 진지하게 너가 나를 아껴줬기 때문에 그런 양보와 배려를 했던 거였는데 내가 그걸 몰라줬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노력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해주면 좋겠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얘가 그냥 마냥 막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깨달았구나, 많이 변했구나를 느끼는 거죠. 연락이 안 끊기신 분들이라면 연락을 좀 끊으셔야 돼요. 끊었다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은 옆에 계속 있으면은 이 사람이 거슬리면은 이 사람과 오래 같이 지낸다고 해서 이 거슬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슬렸다가 없어지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 왔을 때는 그 거슬렸던 부분을 잊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막 붙잡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더 멀어질 거예요. 상대방에게 철저히 내가 없는 시간을 주고 그 없는 시간에 나는 남몰래 발전을 해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2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님의 상대방은 3번님이랑은 처음에 되게 천생연분처럼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사람이랑 내가 만나고 연애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성향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3번님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애인한테는 괜히 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남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애인한테는 조금 더 말을 더 세게 한다던가 투정을 부린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3번님께 하고 싶은 말 중에서도 우리는 너무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아. 서로를 사랑하는 건 알았지만 사랑할 줄만 알았지 배려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 그리고 대화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오해하고 판단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했지만 결국 본인들에 의한 배려였거든요. 막상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배려가 아닌 얘 이거 싫어하겠지? 이거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배려가 딱 되어버리니까 대화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여가지고 서로 쌓인 게 터지면서 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번님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염탐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정말 많이 사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님을 떠올렸을 때도 그래 나는 이 사람을 만난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이 사람으로 인해 배운 것도 많고 알게 된 것도 많다라는 것.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성숙해졌다라고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3번님에게.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지는 그 순간이랑 3번님이 이분을 붙잡았을 때 이분이 좀 말을 세게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러고 막 차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3번님께 상처를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미안하대요. 나도 그때는 너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만 보느라고 정말 너의 심정이 어땠을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 언젠가 우리가 다 괜찮아진다면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오해를 가볍게 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어서 예전에는 과거에 이제 끝났을 때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진정성이 있을까? 너에게 이게 진정성이 있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연락도 안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감정은 남아있는데 이성적으로 계속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도 안 만나요. 이게 저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면서도 이해는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나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랑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3번님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 안 하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이제는 아예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변하겠어 하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다시 만나기에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3번님에게도 불만이었던 거는 오해한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상대방이 우리 3번님께 미안한 점이자 화나는 점인 거죠. 그리고 3번님이 나름대로 잘 지내는 척을 했다면은 그걸 보고도 상대방이 느낀 게 그런 거죠. 쟤 금방 잘 지낼 거면서 왜 저렇게 했지 나한테? 잘 지내네 하고. 그래서 3번님이 뭔가 뭐 SNS를 헤어지고도 활발하게 했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 제가 여태까지 그때 그렇게 막 붙잡고 했던 것도 그냥 잠깐이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은 사실상 재회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헤어질 때나 이렇게 하면서 좀 충격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만나면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말실수라던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3번님에게 있어서 좋은 카드도 좀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런 마음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리 안 되는 마음도 정리 안 된다고 이 사람한테 계속 연락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도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그러면은 3번님의 새로운 인연이랑 좀 마음이 좀 언제 좀 추스러질지 그리고 먼저 연락해보면 어떨지까지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먼저 일단 이 마음을 추스르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만날 사람이 없을 때는 꾸준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이 재회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봤을 때도 그냥 이젠 새롭게 출발하자 약간 이렇게 넘길 것 같아요. 대신 좋은 대화는 나눠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재회를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닌 전제하에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굳혔거든요, 지금. 솔직히 우리 3번님 같은 경우는 이미 3번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3번님이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느라 혹은 내 일을 하느라 그 사람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과 좀 잘 돼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이 하반기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내년에 내가 직접 그 인연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찾으러 다니는 만큼 귀한 인연이고 솔직히 지금 올해 있는 인연도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3번님이 좀 부담감을 느낄까봐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대신 3번님이 필요할 땐 언제나 그 가까운 위치에 계시거든요. 근데 3번님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모르고 계시는 건지 내 주변을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는 뭐 내 일 하느라 혹은 이 감정을 추스리느라 시간을 보내신다면 내년쯤 되었을 때는 내가 커리어적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연애를 좀 뒷전으로 있다가 일하다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연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아무쪼록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했다면, 서로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해줬다면. 근데 이런 인연이 또 있어야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잖아요. 아마 이 이별로 인해서 상대방도 3번님도 똑같이 성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님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분은 재회를 또 하실 확률이 또 높습니다. 애매하게 이어져도 영원히 끊기진 않아요, 두 분은.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이상 헤어졌거나 혹은 첫 번째 이별이었을 때 어쨌든 어떻게 헤어졌든 간에 이 4번 분들은 재회 확률이 진짜 거의 85%? 15%는 내가 이 사람과 안 만날래요 했을 때는 저희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우리 4번님을 굉장히 좀 꾸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니면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보니까 그 엄격함을 상대방한테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4번님이 좀 약간 규칙을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거 있잖아요. 돌발 행동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방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은 4번님의 규칙을 자꾸 깨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4번님의 상대방도 억울한 부분이 있대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했지 않냐. 너무 감정적에 의해서 확 이렇게 내버렸는데 솔직히 이걸 끝까지 끌고 간 거는 우리 둘의 잘못이지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연락을 과거에 좀 취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좀 제대로 안 풀리셨는지 상대방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연락한다? 아니면 끝낸다. 한다? 끝낸다. 근데 끝내기에는 4번님을 놓치기 싫고 만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결국은 재회를 하실 거예요. 저는 상대방 쪽에서 연락 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4번님이 하셔도 되고 상대방 연락이 옵니다. 과거에도 어느 정도 신호를 주셨다던가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조금 그래도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좀 다급해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화해의 제스처를 좀 취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대방이 우리 4번님께 이런 불만이 있대요. 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 너는 속을 알 수가 없다.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고 가끔은 진짜 연인이 아니라 약간 상하 관계에서 4번님이 상인 상태예요. 나를 이렇게 훈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너무 힘들다. 사랑하는데 힘들다 이런 거죠. 그리고 4번님도 융통성이 조금 없으시거든요.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하면은 빨간색은 색깔이지 이런 사람이고 상대방은 빨간색은 사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한 것도 4번님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처지는 분위기가 싫어서 장난 삼아서 좀 더 가볍게 불만을 털어놨을 때는 4번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죠. 넌 지금 이게 장난칠 거라 생각해? 이러면서. 근데 4번님도 조금 무조건 내 시선에서의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해왔다 칩시다. 답장이 막 연락이 성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4번 뭐함?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칩시다. 그럼 4번님 입장에서는 아니 얘는 헤어졌는데 연락 보낼 거면 좀 성의 있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함? 그것도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3주가 지나고 나서 헤어지자마자 바로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번님만의 의미부여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라도 4번님과 얘기를 하면서 좀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제스처를 4번님이 못 보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의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상대방 말이 왜곡이 돼 보이는 거죠. 쟨 내가 얼마나 쉽고 가벼웠으면은 저렇게 연락을 쉽게 하지? 이건데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장문으로 보내볼까? 아니야, 그럼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볍게 말한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앞전에 바로 4번님 뚝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아, 진짜 그 정도로 싫은 건가 하고 또 왜곡이 되는 거죠. 서로의 의미가. 그래서 4번님도 이분과 다시 얘기를 했을 땐 이분이 말하는 의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그때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를 얼마나 힘들겠는데 네가 나를 더 힘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관계는 재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흐름상으로는 진짜 재회가 돼요. 무조건. 4번님이 먼저 말해도 되고 상대방이 먼저 말해도 되고 특히 어떤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찝어주고 가면은 상대방도 좋아할 거예요. 만약 4번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근데 상대방이 연락을 좀 기다리겠다 했을 때는 시간을 조금 둬야 돼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지를 생각하고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또 연락을 못 할 거다라고 느꼈다면은 4번님이 그때 먼저 해야죠. 예를 들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면은 4번님이 먼저 연락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냥 투닥거리다 딱 끝났으면은 또 와요. 상대방이 또 보낼 겁니다. 여기서 좀 추가 카드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기에는 지금 좀 상대방이 쫄아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많이 소심해져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번님은 좀 여유로운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4번님이 딱딱하게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따지듯이 연락을 했을 때 우리가 이래가지고 헤어졌잖아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너가 좀 필요하다. 내가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사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헤어진 건데 근데 없으니까 허전하다. 라고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분은 연락이 닿는 순간 싸우는 모습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4번님이 제의를 하고 싶다면 일단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도 여태까지 막 네가 해준 거 받아주고 이랬는데 나는 좀 화내면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거든요. 물론 4번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걔가 양보를 해주면 얼마나 해줬다고 거기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양보한 게 많다라는 거죠. 포기한 것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4번님이 아 저는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 안 하고 싶어요 하면은 한참 지나면 연락 올 수는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몇 달이 좀 흐르고 나서. 근데 4번님이 직접 보내면은 즉각적으로 붙잡을 수 있죠. 빠르게.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라도 다시 너랑 안 만나 라고 해도 그때 그거는 그 감정에 의해서 나온 말이고 실제로는 진짜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이미 미화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말한 이 방법을 좀 그대로 습득을 하셔서 재회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쭉 기다리셔도 됩니다.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 같은 경우는 5번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아마 상처가 되게 많았던 이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는 진짜 아예 마음의 문을 확 닫게 된 그 정도로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화도 났다가 그리웠다가 눈물도 났다가 이성적으로 생각도 해봤다가 막 해도 5번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떠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래된 사람이든 안 오래된 사람이든 마찬가지로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둘 중에 한 명만 먼저 연락해도 바로 당장이라도 재회가 가능한데요. 오히려 더 지체할수록 더 못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우리 5번님께 충분히 좀 알짱거리고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5번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를 그냥 말하지 말아버리자라고 딱 닫은 것 같아요. 이분이 5번님께 연락이 없는 거는 네가 먼저 연락해. 난 절대 연락 안 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연락하면은 5번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까 봐.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하고 싶대요, 근데 연락은.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고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은 오늘 이거 속상했다 얘기도 하고 싶고 미안했던 점에 있어서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연락조차도 뭐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5번님이 내가 연락하면은 5번한테 이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번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라면은 저는 5번님이 먼저 여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헤어진 것도 사실 이분은 이별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불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딴짓하니까, 한눈 파니까,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니까. 왜냐면 이분은 연인과의 뭐 스킨십이라던가 대화, 연락 이거는 곧 애정과 똑같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분과 다시 잘 만나려면 그 소홀함을 또 겪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애정을 또 많이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신기한 케이스가 연락은 상대방이 안 하는데 5번님이 연락을 하면은 죄가 된다. 진짜 그냥 영원히 연락이 안 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카드상으로는 상대방이 네가 연락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내가 연락을 할 거다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연락할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연락을 못 하겠다는데 상대방이 쓸데없는 배려 같은데 5번님을 걱정하니까 연락을 안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좀 기웃기웃거리면서 5번님이 보고 싶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5번님의 반응이 너무 무섭고 5번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 참자. 5번이 연락 오면 받아줘야지. 대신 내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5번한테 그렇게 하진 않아야겠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애정이 식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잠시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잠깐 미뤄진 거. 근데 약간 내로남불이죠. 본인은 바쁘면은 우선순위를 미루는데 근데 우리 5번님은 우선순위를 미루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랑이 식었느니 넌 이제 내가 지겹니 권태이니 직접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이거 다 속으로 다 생각했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질투심이 진짜 심하거든요, 이분이. 속안에 불이 있어가지고 속안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거든요. 먼저 연락을 좀 해주시는 게 빠르게 재해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계속 좀 여지를 주게 만드는 거죠. 이분을 내가 아직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자신감 있게 연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연락 오죠. 왜냐면 상대방은 아직도 우리 5번님을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하고요. 아끼고.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본인이 못해준 걸 생각해가지고 이게 한이 돼서 더 연락을 못 하겠대요. 이분도 좀 잘해준 거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는 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5번한테 갈 자격이 있을까? 5번이 나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겠지?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5번님도 좀 준비만 되신다면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좀 먼저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요? 두 분은 진짜 재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느라 재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5번님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정말 반갑게 답을 할 겁니다. 대신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를 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리딩의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